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우주 배경 복사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는 아까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빛이라는 친구가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때 다니게 되면서 이제 그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때 온도가 얼마 정도 되냐면 3000 켈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모든 이 빅뱅 우주론에 얘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만 예측을 하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증거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오프라는 사람이 예측을 실제로 했는데요. 얼마 정도 예측을 했냐면 얘는 3000 켈빈 정도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현재는 약 3 켈빈 정도로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과학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예측을 아무리 해봤자 너 말이 거짓말이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계속 PPT를 고치고 있는데 계속 왜 고쳐지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증거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주는 모든 방향에서 실제로 동일한 세기로 전파를 발견했어요. 이 전파를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더라 라고 하고요. 실제로 현재 온도의 3켈빈과 파장과 일치를 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은 펜치어스랑 윌슨이라는 사람이 여기 레이더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레이더가 촉한 레이더가 실제로는 계속 뭔가가 계속 찌지직 소리가 나면서 뭔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아무리 기계적인 오류인 것 같아서 기계도 뭐 부품도 교체를 해보고 세통도 지워봤는데도 뭔가가 있더라.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라구나 해가지고 증거를 발견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가 뭐냐? 결국에는 관측, 예측을 한 게 관측하는 게 일치했다는 결국에 이게 바로 증거라 내밀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자, 그럼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길어졌던 이유는 도대체 뭐냐? 파장이 왜 길어졌나요? 파장은 실제로 온도와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아니고 온도예요. 온도가 감소함으로 파장이 실제로 길어진다 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난다가 파장이에요. 파장은 온도와 반비례를 한다라는 거. 요거는 스펙트럼 할 때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행성 초기에는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가 실제로는 똑같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 비는 1대1로 초기에는 비슷했어요. 실제로는 양성자, 중성자는 산호 전환이 많이 가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보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얘가 개수 세알려 보시면 14대 2, 즉 7대 1로 변했어요. 그러면 왜 온도가 낮아지면서 왜 양성자가 더 많아졌냐? 라는 것도 선생님이 넣어줬어요. 실제로는 둘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크냐면 중성자가 질량이 큽니다. 그럼 중성자가 질량이 크려고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했을 때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고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방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를 바꿀 때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양성자가 중성자를 바뀔 때는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우리 몸무게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뭔가를 섭취를 해야 되죠. 그 섭취하는 이유가 에너지 때문에 섭취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꿀 때 에너지를 섭취하고 살이 빼려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를 방출시켜야지 살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이렇게 방출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온도가 낮아졌다는 거죠. 온도가 낮아졌다는 거는 여기저기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게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도가 높을수록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 동남아 이런 데 가는데 북극 이런 추운 지역을 가보면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려면 따뜻한 곳일수록 에너지를 흡수하기가 쉽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와서 요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하나가 헬륨 원자핵과 질구에 만들어지고요. 수소 원자핵은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개수비인지 질량비인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자, 개수를 세알렸을 때 수소 원자핵은 12개고요. 헬륨 원자핵은 1개이기 때문에 12대 1이고요. 자, 1개일 때의 질량과 헬륨 원자핵 1개일 때 질량은 약 1대 3이 되고 세알려 보시면, 자, 그러면 전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전체를 개수를 비교해 주면 12대 4, 약 3대 1이 나오고요. 자, 그럼 수소 원자는 전자만 갖다 붙여 전자의 값은 거의 약이라고 계속 붙어있죠. 약이라는 거는 거의 근사하다. 근사한 값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3대 2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의 개수비와 질량비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모든 파장 영역에서 연속적인 3개의 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햇빛이나 아니면 고온의 백열등 이런 애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하는 경우에 생기는 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방출 스펙트럼엔 검은 바탕에 밝은 색의 방출선들이 나타나는 게 방출 스펙트럼 특질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랑 뭐다?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방출 스펙트럼이랑 같은 말인데 실은 방출 스펙트럼이 조금 더 더 정확한 말입니다. 중학교 때는 아마 선 스펙트럼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고온의 별 주변에서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실험했던 거 기억나요? 원소 실험해가지고 요런 불빛을 봤을 때 색깔이 다 달랐죠. 요거를 우리 요런 분광기로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거예요. 분광기로 관측을 했을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런 예쁜 색깔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의 검은색의 흡수선이 나타나는 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온의 기체. 그래서 우리 특히 이 빛이 햇빛이랑 선생님이 태양이랑 실제 스펙트럼이 다르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는데요. 자, 햇빛 빛이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대햇빛 빛이 그냥 보면 좋겠지만 실제 태양을 봤을 때 이 태양은 대기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기에 의해서 이 스펙트럼에 이런 애들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을 때 실제로 이 대기가 태양의 대기가 어떤 성분인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별빛이 저온의 기체라는 건 대기를 의미합니다. 보통 남은 빛에 의해서 생긴다. 선생님이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그냥 너무 궁금한 친구들만 보시고요. 궁금하지 않는 친구들은 스킵하시고 넘겨가지고 들으셔도 돼요. 실제로는 이거 이제 원자 핵에 전자가 있는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갈수록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안쪽으로 원자 핵과 가까이수록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다는 건 에너지가 낮아졌다는 거죠. 에너지를 방출할 때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실제로는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로 이동을 할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만큼의 낮은 거에서 높은 에너지로 가려고 하면 흡수를 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라는 거는 원자의 주위로 돌고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준위 변화에 따라서 얘가 흡수하면 흡수 스펙트럼, 방출하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작년에 설명해 줬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에너지 준위라는 용어가 물리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원 가서 배우시면 되는데 혹시나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아까 그래서 왜 스펙트럼을 여러분이 열심히 배웠냐?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고유의 원소가 도대체 무엇인지 종류와 함량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소의 종류, 선생님 잠깐만요. 원소의 종류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보시면 일치하고 있어요. 자,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은 항상 같은 위치에 나타나요.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거는 같은 파장에서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고요. 원소 종류에 따라 선의 위치와 굵기도 실제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로 별의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 원소 선을 그어 봤을 때의 종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제 흡수선의 세기는 별을 구성한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선폭을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 선폭을 비교를 선생님이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선폭을 비교하려고 하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조금 많아서 요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그냥 혹시나 수능에 나올까봐 적어놓은 거지. 그래,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선폭을 설명하려면 막 그래프도 나와야 되고 호수선의 선폭을 나오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약 3대 1이었어요. 그거는 예측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증거가 얘도 마찬가지로 74%와 24%를 차지하는데 결과도 마찬가지로 3대 1이더라. 결국에는 일치하더라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배웠냐? 예측값과 증거가 관측값이 일치하며 얘도 마찬가지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력 기르기 문제를 선생님 풀어볼 건데요. 자, 백열등에 관측될 때 나타난 스펙트럼의 종류는 선생님이 백열등과 햇빛은 무조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가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애들이 있는데 종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자, 가와 사 중 방출 스펙트럼으로 관측되는 것은 관출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무지개 색이 있는 드문드문 나타난 걸 의미하기 때문에 나와에서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른 까닭은 이것도 선생님이 수능 문구로 나올까봐 선생님이 이런 게 있다 정도 했는데 원자마다 앞다 에너지 준위와 극 간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소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나타나는 까닭은 선생님이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여기 태양이 있으면 이 별빛의 일부가 이 대기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선생님이 두 개가 잘못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5번입니다. 태양에 포함되어 있는 거. 선생님 이것도 진짜 어떻게 구하나요? 자, 요거를 선을 일일이 다 그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태양의 친구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태양 친구의 선을 선생님이 바로 연결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 태블릿 PC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삐뚤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특징적인 것들을 봐야 돼요. 우리 네온이라는 친구는 거의 땡 했죠. 거의 일치 아예 안 하죠. 그래서 얘는 땡. 칼슘이라는 친구도 거의 안 없어졌죠. 여기 없어져 있는 거, 여기 이렇게 끄었을 때 뭔가 내 선들이 안 남아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헬륨, 나트륨. 자, 미지의 별의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수소와 칼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